부쩍 쌀쌀해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수 이창섭님의 33이라는 노래에 빠졌습니다. 이창섭님 나이에서 제목을 딴 노래로 과거를 돌아보며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매 순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입니다. KBS2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30살은 어떤 기분이냐라는 MC의 질문에 이창섭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 때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변한다. 낭만이 걷어지기보다는 낭만이 무르익는다. 낭만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현실을 받아들일지, 낭만을 실현시킬지, 그리고 두 가지 중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멘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진해중계실의 선아입니다. 진해중계실은 우리 지역의 행사, 주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네, 오늘 진해중계실은 박진숙 선생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통해 만나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요. 이제 이사간 이후로 공개 방송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제 3주년 기념 방송 때 짧게 방송해 주시고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어떠세요? 네, 리모델링하고 진해역 리모델링하고 또 스튜디오 촬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방송은 설레고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어떤 얘기가 전해질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설레요. 저도 이 리모델링된 스튜디오 안에서 되게 처음으로 방송하는 거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저희 오늘 게스트 모시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어디 이름도 같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민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두 번째로 떨리는 이유인데요. 저희 서민우 선생님 방송한다고 하니까 우리 제작단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섭외 과정부터 진행 과정,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답변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지원을 나와주셔가지고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 화이팅 해보시고. 네. 저희 오늘 선생님과는 이제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제 기관명에 장애인 자립생활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네, 자립생활이라는 게 지역사회 결국에는 장애인이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장애인이 자립 욕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장애인 자립홈이란 곳으로 이제 입주해서 그곳에서 이제 건강관리, 금전관리, 뭐 대인관계, 위생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몇 년 뒤에는 온전한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장애인 자립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반적으로 자립을 생각할 때는 자립은 그냥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자립이라면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신체적인 자립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장애 아니면 정신적 장애 때문에 장애인으로 저희가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비장애인들이 이제 자립하는 것처럼 그냥 자녀들이 자립했을 때처럼 그냥 집을 얻어서 나간다고 저기 자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어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제약 때문에 금전 관리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청소라든지 이런 위생 음식을 해먹는 게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스로 나는 오늘 뭐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면 그걸 활동 지원사가 대신 해주고 내가 요 스스로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기도 스스로 이게 위생이 안 되면 나 오늘은 좀 샤워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걸 활동 지원자 선생님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금전 관리 같은 것도 자기 스스로 다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제도 정책 아니면 인력 지원을 받아서 선택은 스스로 하지만
신체적 그 제약이나 정신적 제약 때문에 스스로 못하는 부분은 제도 정책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를 저희가 자립생활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장애인은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선택권을 좀 더 넓혀서 장애인이 의존을 좀 줄여가는 것이 포함된 그런 용어라고 네, 저희가 그렇게 봐도 이해하면 됩니다. 되겠네요. 네. 네. 그 장애인을 진짜 보통 배려하거나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함께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이 장애인 일자리랑 관련해서도 이제 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시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좀 자료를 잠시 준비해 왔는데요. 준비, 네. 이제 말로 하면은 좀 제가 또 말을 좀 평소에 좀 빠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네. 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총 이제 3개의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이제 그리고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이렇게 3가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기관에 저희가 장애인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무상으로 이제 장애인을 이제 채용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무상으로 저희가 장애인을 이제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은 그쪽 기관에서 이제 채용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직무는 이제 다른 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만약에 식기세척업체에 이제 파견된다. 그러면 이제 스팀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 장애인 단체 파견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용자 옆에서 보조하면서 해온 관리하는 거 그런 걸 할 거고, 뭐 인가공업체 보통 이건 보호작업장에서 많이 하는 건데 뭐 조립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일자리는 이제 월 80시간 이제 정부 일자리고요. 그리고 동료 상담 사업은 이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료 상담가로서의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이제 지역사회 장애인들한테 또 다른 중증장애인들한테 동료 상담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자조 모임을 통해서 자립의욕 고취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그 동료 상담가처럼 자기도 좀 나도 일을 해봐야겠다 취업의욕을 고취시켜준다든가 그런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이거는 이제 60시간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요거는 이제 기존의 일자리들 어느 정도 실적제 기반이고, 동료 상담 사업도 그 연간 300건의 동료 지원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네, 인턴제 사업도 뭐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원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이제 권리 중심 일자리란 그 기업 그 사업명 안에 최중증이라는 그냥 중증장애 최중증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 인식 개선을 스스로 하는 것들을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3대 직무라 해가지고 권익 활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자신의 권리, 장애인으로 자기 정체성이나 인식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그 춤으로 표현한다, 노래로 표현한다든가 그런 활동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제 평소에 많이 하는 그 지역 홍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인의 권리 엽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인식 개선 활동이하고, 그것도 이제 60시간 일자리입니다. 네. 네, 그 공공기관이나 이제 사기업에서 한다거나 그 당사자들한테 동료 상담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권익 인식 개선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사업명에서 중증 장애인 혹은 최중증 장애인 이런 용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증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이전에 뭐 1, 2, 3등급 등급제에서 이제 용어가 바뀐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용어를 들으며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 기관에서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번 주였나 한 1,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이제 기관은 이제 방문 식기세척 업체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간담회를 가지는데, 다른 장애인 되는데 정신 장애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식기세척 업체니까 숟가락, 포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세척하는 업무인데, 혹시나 거기서 일하다가 증상이 발현돼가지고 혹시 포크로 위협적인 행동을 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뭐 뉴스에서 다 나오고 하는데 정신장애인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안 된다. 만약이란 게 있으니까 절대 자기들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식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 2022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은 0.7% 정도로 범죄 발생률이 되게 작은데 이 뉴스나 이런 보도에서 똑같은 범죄자라도 뭐 정신질환자가 가졌다 하면서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인식이 더 많이 개선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체중증 장애인 권리 권리 중심 그 사업처럼 좀 많은 인식이 퍼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진짜 장애라는 그 진단서 하나로 정말 알게 모르게 차별도 받고 그 비장애인들도 어쩌지 이런 식으로 이게 벽을 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사회 환경이 그런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렇게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장애인들이 살아오면서 누적된 차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장을 가진다는 자체에 대해서 꿈이 없으시거나 두려움이 많으십니다. 일단 대인관계, 그리고 직무 적응, 그리고 출퇴근 어떻게 하나 어렵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장애인 당사자 수급권자인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근데 수급권 탈락되면 어떡할까? 근데 이 이제 정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80시간 1년 일자리가 많은 이유가 그 일자리를 이제 수행하면 수급비가 감액이 되는 게 절대 탈락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그 엑셀표 같은 그 서식이 있습니다. 수식을 걸면 얼마가 감액될 그걸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도 그런 실체가 없는 두려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누적된 그런 차별 속에서 주눅 들고 그 두려움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이제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탈락되면은 불이익을 이게 더 할까봐 이제 더 조심스럽게 이제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도 또 개선되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일자리에 나서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에 실제로 참여하셨던 그런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말하면 오늘 뭐 방송 너무 늦게까지 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이제 동료 상담 사업의 이제 사례였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례인데 원래는 그분이 그 사업의 참여자였습니다. 이제 참여자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냐 공황장애 그리고 비톡촉이 좀 심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지체 장애인인데 난간을 이제 뛰어넘지 못하는데 자기 집 난간에 진짜 뛰어나서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걸 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 사업에 이제 중증장애 동료 상담 자기를 상담하겠다고 왔는데 그분은 이제 중증장애에서 활동 지원 사업 없으면 식사도 못 하고 아무 그런 것들 못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상담 이제 그분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됐다고 신적이 많은 변화가 왔다고 하더라고. 저런 분도 저렇게 지역사회에 당당하게 잘 살아고 있는데 나는 왜 집에서 이렇게 틀어박혀서 이렇게 이런 우울한 생각만 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그분이 현재는 그분이 오히려 동료 상담가가 돼서 본인처럼 예전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비독촉인 문제가 있던 분들 오히려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정보 제공하고 이게 지역사회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일반 보육원에서 이제 살았던 장애인 이제 당사자인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 아마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차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 기관에 연계가 되어서 저희 기관에 있는 장애인 자립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거를 해결하고 어차피 지역사회 살아가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직장 체험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실무들을 배우고 또 그리고 이용자들한테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본인도 장애인 당사자 보니까 본인도 그 서비스 제공하면서 자기도 대인관계를 배우고 금전관리 배우고 건강관리 배우고 그런 걸 이제 그런 경험이 쌓여서 현재는 이제 다른 이제 양산에 있는 어느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고 그렇게 네. 보통의 지금 살고 계십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집 안에서 약간 다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좀 자신의 하고 싶은 거나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면서 되게 긍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일상에 우리가 뛰어들면서 배우는 것이 많듯이 또
모든 분들이 장애인들 포함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장애인들을 거리에서 많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TV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인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많이 이 노동권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장애인 일자리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 절대 그 정치적인 이념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이제 네. 사업의 일환으로 봤을 네, 때 맞습니다. 뭔가 전후가 네, 바뀌었다. 정치색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이제 그 표방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애계에서 좀 힘을 모아서 중증장애인 1만 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업이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 그때는 사업명이 그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지금 현재는 사업명이 바뀌어서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이긴 한데,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원래는 이제 보통의 이제 복지 일자리 하면 떠올리는 게 보통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장애인 단체에 파견돼서 그냥 보통 이제 안내 데스크 같은 역할을 한다든가 그냥 간단한 뭐 환경 미화 이런 거 하는 그 정도 일자리였는데, 이 동료 상담 사업을 통해서 그 교육을 수료하고 그 교육을 수료한 중증장애인이 다른 이제 지역사회 다른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그 취업 의욕 고취시키고 그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복지 수혜자로서의 그 장애인 일자리가 아니고 생산자로서의 장애인 일자리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안내한다거나 단순 노동처럼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효용성 자신의 자기 효능감을 네, 가지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그 생산자로, 서비스를 생산자로서 제공하는. 음. 네. 네,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런 일자리에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장애인들의 소속감이나 좀 효능감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가지면 좋을 시선 혹은 마음가짐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장애인 노동권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분리해서 생각.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어저께도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교육을 보지 않고 이제 사무를 보고 있는데 교육실에 이제 들려오는데 강사님이 계속 장애인 비장애인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 노동권도 우리가 장애인 노동권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AI 시대에 우리 이제 도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은데, AI 시대가 이제 개화하게 되면 일부 그 최고 엘리트층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회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을 수 없고 사회 지위를 누릴 수 없고 일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AI가 되면서 이제 대체 가능한 모든 게 대체가 되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제 장애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인용하는 말이긴 한데, 영국의 어느 장애학자가 이제 쓴 내용인데, 그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장애인이 그 생산 과정에 배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불운한 사람, 요 정도였는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도입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가 그 표현하는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이제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노동 가능한 자, 노동 가능하지 않은 자 이제 구분 지어지는 용어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자본주의 시작에서 이제 그런 용어가 파생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우리가 생각을 그 노동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변화해서 바라봐야지, 이게 뭐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이동권, 저희가 지금 오늘 옷권 티셔츠에도 있지만은 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장애인 교육권 이런 관점 바라보는 게 그게 곧 우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관점의 변화를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티셔츠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 거죠? 좀 보여주세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이렇게 그런 문구의 이제 티셔츠인데, 네. 평소에는 잘 안 입는데 오늘 꼭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뭔가 내부적으로 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네. 그 판넬부터 되게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방송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그 동감하는 게 사실 이제는 뭐
이 AI가 들어서면서 정말 그 사람의 노동권이 생산성을 어떻게 이게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인간이랑 AI랑 다른 점이 뭔가라는 기점에서 봤을 땐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비슷한 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하거든. 진짜 요즘 노동권 관련해서 뭐 장애인, 비장애인 없이 이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이 이동하면서 또 일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네, 말씀으로 네, 들립니다. 네. 아,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길게 해주시고 되고 후에 이 집 가서 이 말 할 거 후회가 남지 않을.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출연하게 된 이유도 이제 장애 일자 사역을 좀 알리고 지역사회 인식도 개선하고 좀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알리려고 한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회복지도 이제 뭐 역사라는 게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그 선점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인지도와 역량은 비례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좀 그 시청자분들께 복지기관을 이용할 그 기회가 된다면 꼭 그런 인지도와 별개로 좀 여러 기관을 좀 우리가 인터넷 물건 구매할 때도 가격 비교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맹목적으로 큰 메이저라고 표현하기가 지금 그런 이름이 알려진 기관 말고도 다른 기관들도 좀 잘 알아보시고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인지도가 역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인상 깊은데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출연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참여하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거 제 촬영이거든요. 네. 제 촬영인데 이 두 번째 촬영하고 있는데 평소에 정말 말이 없는데 제가 센터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저희가 이제 상근 직원이 20명 방금 말했던 거 일자리 사업이어서 그거는 그 일을 하던 일자리 참여자이고 제가 실무자 이제 장애인 실무자로 그 총 실무자 한 20명 정도 돼. 그 중에 장애인 직원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도 말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뭐 농아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오해를 받을 정도로 평소에 말이 없는데 오늘 이 제 촬영까지 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이거 우리 회원들이 보거나 실무자들이 봤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그렇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되게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다니 다들 놀라실 것 같고요. 꼭 말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두 번째 하고 있다. 네, 저희 정말 이제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음향상의 문제로 이제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촬영한 부분이 훨씬 사실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네, 들으면서 네, 이해가 정말 잘 됐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네. 사실 우리 그 진숙 선생님도 이사간 이후에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려고도 생각 못했고 그것도 저랑 함께 할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방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방송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우리 진해 분들과 또 진해 마을 라디오가 이어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네, 와주셔서 두 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재촬영도 해주셔가지고 2번 감사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함께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방송은 최재천 교수님께서 2023년 서울대 졸업 축하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재력, 권력, 매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이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공정이 됩니다.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킵니다.